아무튼 마무리됐고, 자, 이분은 실습이 될 것 같아요. 몇 가지 뷰를 우리가 추가로 도입을 해서 아이스크림을 선택해서 주문할 수 있는 앱을 한번 구성을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그 아이스크림 파는 가게 이름 뭐 있습니까? 요즘 베스킨라빈스 있고, 옛날에 어떤 아이스크림 가게는 조금 더 여러분이 자기가 먹을 아이스크림을 커스터마이즈를 해서 뭐 위에다 딸기 시럽을 얹을 거니 등등, 그 다음에 베이스는 뭐 바닐라로 갈 거냐 초코로 갈 거냐 이런 것들을 주문을 하면 그거에 맞춰서 아이스크림 이렇게 그 막 개어 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콘에다 얹어서 먹을 거냐 보울에다가 올려갖고 먹을 거냐 그런 식으로 골라갖고 먹을 수 있었는데, 인건비가 비싸져서 그런지 몇 군데 아마 있을 거예요 아마도. 지금도 살아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왕십리역에도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지금은 빵집으로 바뀌었어요. 4층에 있었는데 제가 좀 틀 인증을 한 거죠. 제가 입학할 때는 왕십리 역사가 없었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런 식으로 사용자가 고르면 맨 밑에 있는 주문 버튼을 누를 수가 있고, 주문 버튼 누르면 뭐 맛있게 드세요 이렇게 간단하게 팝업으로 출력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의 간단한, 지금보다는 좀 더 복잡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앱을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켜시고 이제 헬로 월드 프로젝트는 이대로 내비두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기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 만들 때는 이거 껐다 켜시면 동일한 창이 열리잖아요. 이제 파일 메뉴에서 뉴 하시면 뉴 프로젝트를 새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새로 만든 뉴 프로젝트 고르시고, 역시나 empty activity 고르시고, 그 다음에 이름은 오늘 4주차니까 애플로 수업이니까 AP4 정도로 들고 가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자, 지난 시간이랑 동일하게 세팅되어 있나 확인해 주세요. 랭귀지는 자바고 우리 미니멈 SDK는 API 23으로 지금 세팅을 해서 들고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렇게 세팅해 놓으셨다면 그대로 보일 것이고, 이름만 AP4로 지정하고 엔터 키를 치시면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보다는 빨리 끝날 거예요. 저도 지금 꽤 빠르게 파일 2개 열어줬고, 조금만 더 기다리면 왼쪽에 창이 보일 겁니다. 자, 그래서 대강 이런 느낌의 기능들을 넣을 계획이에요. 이제 여러분이 아이스크림을 평소에 어떻게 먹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자, 토핑 위에다가 뭐 예를 들면 아몬드를 올릴 것이냐, 아니면 또 뭐 있을까요? 바나나를 올릴 것이냐, 초코칩을 올릴 것이냐 말 거냐를 각각 개별적으로 올리네 마네를 선택할 수 있는 뷰들을 추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베이스로 바닐라를 쓸 거냐, 초코를 쓸 거냐, 뭐 요거트를 쓸 거냐를 셋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는 느낌으로 한번 구상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시럽을 위에다가 몇 밀리리터를 부을 거냐를 이번엔 한번 에디 텍스트로 입력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매번 뭐 체크를 하든 말든 뭐 베이스를 바꾸든 시럽을 0을 하나를 더 붙이든 그 모든 사용자 입력할 때마다 지금 이 상태로 당신이 주문하면 몇 칼로리를 드시게 되는 겁니다 를 계산을 해서 텍스트 뷰로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맨 밑에는 길다랗게 주문 버튼을 만들어 둘 거예요. 그 주문 버튼을 누르면 그 미리 계산해 뒀던 예상 칼로리에 따라서 서로 다른 팝업 메시지를 보여주는 것까지 한번 같이 천천히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잠깐만, 천천히가 아니지. 지금 우리 수업은 57분 남았어요. 57분 안에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술적으로 본다면 이런 느낌의 뷰들을 우리가 추가로 도입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체크박스가 뭡니까? 그렇죠. 그 보통은 네모나게 생겨 있고 여러분이 누르면 체크가 되고 한번 누르면 체크가 해제가 되는 그런 느낌의 UI 부분 있죠. 그 다음에 라디오 버튼이란 거는 혹시 구경해 본 적 있나요? 얘는 상대적으로 동그랗게 돼 있고 보통은 위에서 아래대로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돼 있어요. 그래서 셋 중에 하나를 여러분이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첫 번째 걸 골랐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를 클릭을 한다. 그러면 두 번째 거는 선택이 되고 첫 번째 거는 선택이 해제가 되는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만들어 둘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프로그레스 바는 일종의 그 에너지 바 같은 거 있잖아요. 비어 있다가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찰 수 있는 그런 느낌의 프로그레스 바 써보고, 그 다음에 에디 텍스트 여러 가지 버전이 있었는데 그것들 중에 숫자만 입력받도록 특화되어 있는 버전을 한번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저도 지금 앞에서 같이 만들어 보고 할 건데, 뭐 예를 들면 체크박스를 맨 위에 보여줄 거냐, 그 다음에 토핑을 나는 이름을 뭘로 하겠다 등등은 여러분이 자유롭게 지정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뒤엔 이제 정리용 슬라이드가 있고, 저랑 같이 진행하다가 아니면 집에서 다시 한번 복습하다가 어렵다 싶으면 뒤에 있는 내용을 참고해서 한 번 더 진행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화면부터 .xml 파일 먼저 한번 구성을 해 보도록 하죠. 자, 뭘 먼저 해볼까요? 베이스랑 토핑이랑 시럽이랑 있습니다. 베이스를 먼저 해봅시다. 가지고. 그래서 일단 지금 화면 한가운데 있는 이 텍스트 뷰는 일단 밑으로 내려둘게요. 적절하게 밑으로 내려두고, 자, 베이스는 셋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게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라디오 버튼이라는 친구를 보통 이럴 때 쓰게 될 겁니다. 자, 이거는 저만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라디오 버튼은 버튼스, 파레트의 버튼스 안에 들어있어요. 돋보기를 쓰는 게 낫겠네요. 그래서 파레트의 버튼스 안에 일반 버튼, 칩, 체크박스, 라디오 버튼이란 거 있는데, 지금은 저만 할게요. 라디오 버튼이란 친구를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간단하게 보여드리기 용이니까 일단은 이렇게만 해두고 한번 바로 실행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현재 우리의 목표는 세 가지 베이스를 제시를 하고 사용자가 그 셋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게. 근데 당연히 아이스크림의 베이스 기본에 해당하는 거니까 아무것도 안 고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한 가지를 고를 수 있게, 2개도 안 되고 0개도 안 되고 반드시 하나만 가능하도록 만드는 게 현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만 한 상태고 일단 3개의 라디오 버튼 배치를 해놓고 일단 다짜고짜 한번 실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노파심에 살짝 말씀드리면 오늘 과제 하나가 출제가 될 겁니다. 그 과제에서도 새로운 뷰 하나를 여러분이 도입을 해서 지금보다는 조금 더 직관적인 느낌의 조작을 해볼 수 있는 앱을 만들어 보는 게,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아직까지는 여러분의 안드로이드 프로젝트는 여러분 노트북에만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 나중에 큰 과제 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이 만든 안드로이드 프로젝트를 제 컴퓨터, 제 노트북에서 켜가지고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컴퓨터에 있는 안드로이드 프로젝트를 수출, 익스포트를 해서 압축 파일로 만드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거까지 해서 제출하는 것까지가 이번 과제의 목표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튼 간에 이렇게 썰을 푸는 동안 된 것 같고, 일단 지금 보면 첫 번째 베이스가 0개 선택돼 있어요. 그래서 이 상태로 주문하면 망합니다. 토핑만 위에 있는 상태로, 바닥에 깔려 있는 상태로 아이스크림이 출고가 될 거예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 그래서 맨 위에 거가 쪼꼬라고 칩시다. 쪼꼬를 눌렀어요. 그러면 쪼꼬가 이렇게 예쁘게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목표는 이렇게 쪼꼬가 골라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밑에 있는 바닐라를 누르면 쪼꼬는 선택이 해제가 되고 바닐라가 선택되는 게 우리가 지금 딱 바라는 실행 양상이에요. 근데 지금은 클릭을 하시면 쪼꼬 바닐라가 됩니다. 쪼꼬 바닐라 요거트가 돼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 라디오 버튼 3개는 각각 독립적으로 동작을 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셈이 돼요. 근데 우리 목표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동네에서는 방금 전 당연히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는 이 라디오 버튼 3개가 하나의 선택지에 대한 버튼 3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별도로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더 여러분이 쉽게 이 세 개의 버튼은 아이스크림의 베이스에 대한 선택지로서 하나의 세트로서 존재한다 라는 거를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부터는 같이 해볼게요. 얘는 이제 다시 지우고 지금 여러분이랑 똑같이 지금 텍스트 뷰 하나만 들어있는 상태죠. 일단 가장 먼저 요 radio group이라는 친구를 먼저 끌고 와서 드래그 앤 드랍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 친구를 대충 뭐 화면 맨 왼쪽, 화면 맨 위, 그 다음에 화면 가장 오른쪽 해서 가로로는 전체를 차지할 수 있도록 마진은 0으로 두고 레이아웃 위즈를 매치 컨스트레인트가 되도록 대충 이 정도로 일단 맞춰둡시다. 그러면 무려 지금 보시면 가로로는 전체를 다 차지하는데 세로로는 완전 얍실하게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뭐 그래도 괜찮아요. 이 정도로 일단 내비두고 그 다음에 라디오 버튼을 드래그를 해서 드랍을 할 건데 얘를 우리는 라디오 그룹에 포함을 시키고 싶어요. 근데 지금 요 화면상으로는 요 1픽셀 가까이 될까 말까 요 사이에다 집어넣어야 되는 게 힘드니까 이 라디오 버튼을 드래그를 해서 왼쪽 아래쪽 컴포넌트 트리의 라디오 그룹 안에 들어가도록 대충 아마 파란색으로 예쁘게 이 안에 들어갈 겁니다 라고 표시해 줄 겁니다. 여기다가 내려놔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라디오 버튼 하나, 둘, 세 개를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싸하죠? 그래서 세 번 드래그 앤 드랍을 했더니 세 개가 가로는 전체를 차지하고 높이는 뭐 적절한 높이가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위에서 아래대로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라디오 버튼 우리 평소에 했던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맨 위에 거부터 차근차근 아이디부터 한번 지정을 해보죠. 자, 여러분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라디오 버튼이니까 RB하고 언더스코어하고 저는 메뉴 거는 쪼꼬로 가도록 할게요. 쪼꼬 엔터 치고 언더스코어 바닐라 정도로 갈게요. 하고 그 다음은 RB 언더스코어 요거트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아이디를 지정했으니까 이제 각각에 대한 자 일반적인 버튼은 네모 안에 글자들이 보이잖아요. 라디오 버튼은 뭐 지금 여러분 눈에 보다시피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지정할 수 있고 동그라미 오른쪽에 보여줄 겁니다. 사용자한테도 우리가 지금 의도하고 있는 그 텍스트가 나오도록 쪼꼬 바닐라 그 다음에 요거트 이런 식으로 보여주도록 하죠. 자, 이 시점에 여러분 요거 완성하시는 동안 저만 한 번 더 실행을 해볼게요. 방금 아까 제가 처음 보여드린 버전이랑 차이점은 이제 요 세 개의 라디오 버튼은 하나의 라디오 그룹에 포함돼서 존재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차이점을 줬을 때 어떻게 양상이 달라지나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설치 중이에요. 우리 헬로월드 앱은 아직도 안 꺼져 있어요. 이제 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쪼꼬를 누르면 쪼꼬가 선택돼요. 그 다음에 바닐라를 누르면 쪼꼬의 선택이 해제되고 바닐라가 선택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 하나를 골랐으면 다른 걸 골랐을 때 이전 거를 해제를 시켜주도록 까지 이제 지원을 하게 됐어요. 그게 요 라디오 그룹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가 남았어요. 자, 초코, 바닐라, 요거트 세 가지를 고를 수 있는데 문제는 사용자가 이 중에 하나도 아무것도 누르지 않는 상태로 두면 또 깜빡거리고 있어. 아무것도 누르지 않은 상태로 두면 여전히 주문 버튼은 누를 수 있을 거고 아무 베이스도 고르지 않은 상태로 주문을 하는 셈이 될 겁니다. 우리가 그거를 막고 싶어요.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예를 들어
아무것도 안 골랐다면 주문 버튼을 클릭해도 실제로 주문을 할 수 없게 만든다 같은 방법이 존재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조금 더 쉬운 방법으로 가도록 합시다. 앱을 딱 처음 켜면 일단은 바닐라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로 화면에 보여주도록 만들어 두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일단 바닐라에 여러분은 아무거나 고르셔도 돼요. 뭔가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오른쪽을 보시면 이제 요 라디오 버튼에 대한 커먼 어트리뷰츠 해가지고 이것저것 나오는데, 텍스트 방금 고쳤고 위에 보시면 체크드라는 어트리뷰트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은 빼기로 돼 있어요. 그렇죠? 파란색 빼기로 돼 있는데 이 빼기를 누르시면 체크로 바뀝니다. 다시 한번 누르면 다른 걸로 바뀔 거예요. 자, 셋 중에 아무 친구나 하나를 골라서 그 친구의 체크드 어트리뷰트를 체크를 해서 true가 되도록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앱을 딱 켰을 때 바닐라가 체크된 상태로 사용자한테 보여주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는 바닐라가 좋다라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고, 싫다라면 다른 걸 골라서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상황에서 사용자는 절대로 셋 중에 아무것도 안 고른다라는 선택지를 가져갈 수는 없게 되는 거죠. 이 정도까지 일단 해두면 일단 여기에 대한 세팅은 끝이 날 것 같습니다. 이따가 이제 칼로리 계산하는 코드는 한꺼번에 진행을 할게요. 지금 일단 다른 뷰들을 추가로 활용을 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괜찮아요? 라디오 그룹이라는 걸 먼저 하고 걔 위치 지정한 상태에서 걔에 포함되는 라디오 버튼을 여러 개를 투자를 해뒀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토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토핑은 역시나 세 가지 정도를 해보도록 합시다. 세 가지는 독립적으로 해서 위에다 바나나 말려놓은 걸 얹을 수 있냐 없냐, 아니면 초코칩을 얹을 거냐 얹지 않을 거냐, 또 하나 뭐 할까요? 아몬드를 얹을 거냐 안 얹을 거냐 같은 것들을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체크박스라는 친구를 쓸 수가 있겠죠. 적절하게 체크박스를 3개 정도를 드래그 앤 드랍을 해주시고, 확실히 안드로이드 동네도 체크박스는 네모로 지금 표시하고 있죠. 그래서 요거 3개에 대해서도 적당히 화면 왼쪽, 그 다음에 이 라디오 그룹의 아래 같은 느낌이 되도록 가로 세로 조건을 지정을 해주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 막 소년 감성, 소녀 감성 해가지고 예쁘게 만드시는 건 여러분 과제 넘버 2 할 때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자, 그렇게 해서 체크박스를 3개를 추가했어요. 확실히 눈으로만 봐도 쟤네들은 개별적으로 체크가 되고 말고 할 것 같이 생겼죠. 그럼 이제 아까랑 동등한 느낌으로 얘네에 대한 아이디랑 텍스트를 지정을 해주도록 합시다. 그래서 체크박스 위에 거부터 골라서, 자, 저는 첫 번째 체크박스는 뭐 할까요? 아몬드로 할게요. 아몬드 치고, 아몬드 이거 철자 이거 맞나요? 알몬드예요? 알몬드예요 이거? 알았어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그래서 알몬드랑 그 다음 체크박스는 바나나로 할게요. 바나나 하고, 그 다음 체크박스는 초코칩으로 할게요. 초코칩 같은 느낌으로 하고, 역시나 텍스트 어트리뷰트도 요 아이디 리 값에 걸맞는 적절한 텍스트로 변경을 해주도록 합시다. 알몬드, 그 다음에 바나나, 그 다음에 초코칩. 여러분 이거 작성하시는 동안 역시나 저만 이 시점에 한 번 더 실행해서 저 체크박스라는 친구들이 어떻게 실제로 눈에 보이고 어떻게 사용자 입력에 반응하나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확실히 바닐라는 지금 처음부터 선택되어 있는 것 같고, 여러분이 원한다면 아몬드를 또 고를 수 있고, 싫다면 다시 뺄 수 있어요.
바나나 고를 수 있고 뺄 수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네모 굳이 안 눌러도 되죠? 대부분의 동네에선 여러분이 그 네모 오른쪽 영역, 요 글자들 표시되어 있는 영역을 클릭을 해도 그 체크박스를 누른 거로 간주해 줍니다. 웨디오 버튼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개별적으로 선택 또는 해제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달리 말하면 이 체크박스라는 친구 역시나 커먼 어트리뷰트로 체크드라는 어트리뷰트를 가지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얘야말로 체크드 됐냐 안 됐냐를 판가름하는 친구잖아요. 이름이 체크드잖아요. 웨디오드가 아니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웨디오 버튼이란 친구가 체크박스의 조금 특별한 형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일단은 그렇게 구경해 볼 수 있었고, 그래서 이 정도까지 추가했으면 이제 토핑도 끝났어요. 그 다음에 하나는 실업이죠. 실업은 이번에는 에디 텍스트 중에 숫자를 받을 수 있는 버전 에디 텍스트를 추가를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실업량을 사용자가 고를 수 있도록 만들어 볼게요. 자, 그래서 팔레트의 텍스트에 보시면 아까 전엔 플레인 텍스트, 노말 글자들 받는 거였어요. 근데 뭐 비밀번호 받을 건 아니니까 밑에 보시면 넘버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넘버가 지금 3가지 버전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우리 실업을 음수만큼 추가하거나 하진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사인도 필요 없고 디시멀도 필요 없을 것 같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넘버라고 적혀 있는 친구를 드래그해서 적당히 밑에다 추가하고, 역시나 마지막 체크박스 살짝 아래에 걸치도록 가로 세로 위치를 지정을 해주도록 합시다. 그래서 확실히 에디 텍스트는 좀 더 넓은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오른쪽 조건까지 하고, 얘도 너비를 레이아웃 위즈를 매치 컨스트레인트가 되도록 하면 쫙 넓어지게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에디 텍스트 하나 추가됐고, 잠시만요. 그래서 이 친구 아이디는 역시나 et하고 뭐 쉬럽 맞나요? 그 다음에 쉬럽의 양이니까 량 정도로 해서 쉬럽 양을 사용자가 고를 수 있도록 에디 텍스트 하나를 만들어 두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여기도 역시나 비슷하게 사용자가 이제 0mm를 넣을 거냐 뭐 300mm를 넣을 거냐 알아서 지정을 할 텐데, 처음에는 그냥 빈 땅으로 보여주면 조금 애매하니까 얘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뭐 처음에는 0으로 해주죠. 가지고 0 하고 엔터 쳐둬서 처음에는 0ml를 고른 거로 간주를 해두도록 합시다. 자, 위에 있는 체크박스 3개는 현재 아무 토핑도 고르지 않은 상태가 되는 거죠. 사용자가 원한다면 추가할 수 있는 느낌으로 우리가 제공하는 셈이 됩니다. 실업도 역시나 0 싫다, 나는 실업 넣고 싶다, 그 다음에 0 지우고 300, 뭐 2500 그런 식으로 적을 수 있도록 마련해 줬다 치면 될 것 같아요. 얘가 지금 오류인데 한번 오류 메시지 한번 봅시다. 터치 타겟 사이즈 too small 이래요. 45고, 여러분 지금 이거 오류 나오나요? 그러면 그 오류, 잠깐만요. 이거 지금 컴포넌트 2에 보면 오류 요 빨간색 느낌표 있잖아요. 얘를 클릭을 하시고, 얘가 지금 일반적인 미국 사람 기준, 미국 사람이 검지손가락으로 이걸 누르기가 힘드니까 높이를 좀 더 키워달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무시를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메시지 보시면 고치기가 있고, 고치기 눌러도 되겠네요. 한번 눌러봅시다. 가지고 고치기 누르면 아주 조금 넓혀 주신 것 같아요. 아니면 무시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마우스 쓸 거기 때문에 그게 상관없는 내용이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웨디오 그룹 하나랑 웨디오 버튼 3개, 그 다음에 체크박스 3개, 그 다음에 에디 텍스트 하나,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험량이 어느 정도가 되냐를 좀 더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에너지바, 프로그레스 바 하나를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걔는 지금 커먼에는 없을 거고 텍스트 버튼스에도 없고, 그 밑에 있는 위젯츠라는 걸 보시면 프로그레스 바라는 게 2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요즘은 요
가로로 긴 프로그레스 바는 안드로이드 동네에서 잘 안 쓰죠. 막 모래시계도 안 쓰고 이런 식으로 동글동글하면서 막 장난치는 그런 느낌의, 좀만 기다려달라는 표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는 편이죠. 그렇긴 하지만 우리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팔레트에서 위젯을 누르시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프로그레스 바 중에 요 가로 버전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 가로 버전을 역시나 들고 오셔서 그러면 엄청 얍실하게 조그맣게 해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얘를 왼쪽으로 위로 해서 붙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화면 끝까지 해서 역시나 가로로 전체를 차지하도록 만들어 줍시다. 그러면 되게 얍실하게 해가지고 회색으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아이디도 역시나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프로그레스 바라고 적혀 있는데 아이디는 얘는 뭐 그냥 PB 하고 뭐라고 할까요? 뭐 칼로리스 정도로 갈게요. 이거 맞을까요? 알았어요. 좋아요. 그래서 프로그레스 바이 아이디 지정하고 어트리뷰트 살짝 구경해 볼까요? 보면 커먼 어트리뷰트에 별거 없어요. 지금 보니까 맥스 있고 프로그레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 맥스는 이 에너지바 끝까지 다 채운다에 해당하는 숫자가 얼마냐를 의미하는 거겠죠. 아마도 미니멈은 0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건 저만 한번 해볼게요. 맥시멈 100으로 하고 프로그레스가 아마 그래서 100 중에 얼마가 지금 차 있는 거냐에 해당하는 어트리뷰트인 것 같아요. 프로그레스 50으로 한다면 얘는 지금 이렇게 절반만큼 가득 찬 상태로서 화면에 보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얼마 정도로 해두면 될까요? 여러분 아이스크림 가장 강렬하게 먹으면 몇 칼로리 정도 나올까요? 900? 900? 우리 일일 권장량이 얼마죠? 2000 정도로 갑시다. 그 다음에 현재로서는 일단 0으로 놔둘게요. 프로그레스는. 그러면 맥시멈 2000칼로리, 2000칼로리가 되면 만당이 되는 에너지 바도 하나를 추가를 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지막 맞겠지? 마지막으로 주문을 하기 위한 버튼을 맨 밑에 깔아주도록 합시다. 버튼은 커먼에 있죠? 그래서 버튼 해서 적당히 밑에다가 깔아서 하고 아이디는 BT 언더스코어 주문 오더 정도로 하고 텍스트는 한국말로 주문이라고 할게요. 대충 이 정도로 하면 끝이 날 것 같아요. 저 지금 되게 멋없게 지금 막 마진 하나도 안 지정하고 했는데 여러분 원하신다면 짜투리 시간에 자신의 앱 화면을 좀 더 예쁘게 구성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텍스트 뷰는 생략합시다. 없는 셈 칩시다. 지웁시다. 그래서 이 친구 고르고 딜리트 키를 누르면 제거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정도까지 일단 했어요. 여러분 컴포넌트 뷰랑 컴포넌트 뷰 맞죠? 아 미안해요. 컴포넌트 트리랑 제 거랑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지금 우리가 라디오 그룹 하나 안에 지금 들여쓰기 비슷하게 돼 있죠? 라디오 버튼 3개를 넣었어요. 그 다음에 체크박스 3개를 넣었어요. 근데 얘네는 당연히 라디오 그룹 밖에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그 밑에 에디 텍스트 하나 넣었고요. 그 밑에 프로그레스 바를 하나 넣었고요. 그 밑에 버튼 하나를 마지막으로 깔아놨어요. 여러분도 지금 그렇게 돼 있나 확인하시고 일단 여기까지 하면 .xml 파일 작성은 어느 정도 끝이 난 것 같아요. 아직 우리가 저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떤 메서드로 호출할 거냐 거기를 덜 지정하긴 했는데 일단은 .java 파일로 살짝 돌아가 보도록 합시다. 30분 남았어요. 우리 수업. 이건 저만 다시 볼게요. 우리 앱이 어떻게 실행될 거냐면 자
사용자가 만약에 베이스를 바닐라에서 초코로 바꿨다 라면 칼로리를 다시 계산해서 보여줄 거예요. 그 다음에 사용자가 아몬드를 선택을 했다, 체크를 다시 했다 라면 칼로리를 다시 계산해서 보여줄 거예요. 그 다음에 사용자가 이 실험량을 0에서 다른 숫자로 바꿨다 라면 그때그때마다 칼로리를 다시 계산해서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뷰, 요 예의 체크박스들, 웨리오 버튼들은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조작을 할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동일합니다. 칼로리를 다시 계산하는 거예요. 그걸 감안해서 자, 점 자바 파일로 갈게요. 일단은 우리가 이벤트 핸들러는 아니지만 그 칼로리를 다시 계산해서 프로그레스 바에 보여준다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코드들을 별도의 노말 메서드 정의를 하나를 써서 미리 구성을 해두고 그래서 뭔가를 클릭할 때마다 calculate라는 이름의 메서드를 호출한다 와 같이 편하게 구성할 수 있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uncreate 메서드 정의 들어가 있죠. 거기 닫는 중괄호 밑에 엔터키를 적당히 치시고 메서드 정의 하나를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리턴 형식은 보이드로 가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메서드 이름은 적당히 대문자 C로 시작하는 정도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인수는 안 받습니다. 그래서 중괄호 열고 엔터키를 쳐서 자, 칼로리를 다시 계산한다 라는 건 뭘 해야 되냐에 대한 내용물을 차근차근 채워보도록 할게요. 괜찮아요? 좋아요. 우리 최종 목표는 아니지만 중간에 가장 중요한 데이터는 그래서 몇 칼로리냐에 해당하는 거니까 그걸 담기 위한 그 숫자를 담기 위한 변수 선언을 먼저 하고 스타트를 하는 게 편할 것 같네요. int calories 정도로 해서 일단 처음엔 0 같은 거 담아놓고 스타트를 하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아까 위에 우리 .xml 파일에서 딱딱딱 나열해 놓은 순서대로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처음엔 베이스예요. 지금 사용자가 웨리오 버튼 3개 중에 어떤 웨리오 버튼을 눌렀냐에 따라서 우리는 서로 다른 기본 칼로리를 적용을 할 예정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웨리오 버튼 3개 중에 어떤 버튼을 눌렀냐에 따라서 우리는 칼로리스 첨는 예를 들면 1000, 1500, 500 같은 느낌으로 기본 칼로리 값을 서로 다르게 지정을 해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려면 뭘 먼저 해야 되는 건가요? 자, 우리는 웨리오 버튼이 체크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가 이슈인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그 웨리오 버튼을 찾아와야 됩니다. find를 해와야 돼요. 따라서 이전에 몇 번 적어본 적 있는 그 선언들을 일단 먼저 적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 그때랑 비슷해요. 그때는 텍스트 뷰나 에디 텍스트였지만 이번엔 라디오 버튼인 거예요. 라디오 버튼 정도까지 적다 보면 목록에 뜰 거고 요 엔터 키를 꼭 따박따박 쳐주세요. 라디오 버튼 한 다음에 rb 언더스코어 조커는 find view by id 한 다음에 r.id rb 언더스코어 하면 나오죠. 조커 해가지고 이렇게 한 줄을 완성을 한 다음에 얘를 복사 붙여넣기 해서 3개를 다 각각의 변수에다 담아 놓고 스타트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돋보기를 한 단계 낮추고 복붙을 해서 3가지를 들고 가보도록 합시다. 아까 쉬는 시간에 어떤 친구가 질문을 했는데 요 지금 새로 자바 동네에서 내가 지금 새로 도입해서 쓰려고 하는 변수 이름이랑 요 r.id. 뒤에 적혀있는 요 .xml 파일에서 정한 id랑 철자가 달라도 괜찮아요. 별로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rb 초코가 있었고 바닐라가 있었고 그 다음에 요거트가 있었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여러분은 당연히 여러분 .xml 파일에서 지정했었던 각각의 뷰에 대해서 지정했었던 그 id 글자들을 이 뒤에다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일단 예시를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손엔 지금 외디오 버튼 인스턴스 3개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궁금증은 이것들 중에 체크되어 있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간단하게 쪼꼬를 골랐냐 그렇지 않냐를 확인할 수 있는 수식을 어떻게 적냐면, 자, 얘도 점 찍으면 뭔가 잔뜩 나오겠죠? 점 찍으면 이것저것 있는데 얘도 당연히 텍스트 어트리뷰트 있으니까 이런 거 있고, 근데 is로 시작하는 isChecked라는 메소드가 있을 거예요. 요 안드로이드 동네에서는 저렇게 그면 그거고 아니면 아니다, true, false로 나타낼 수 있는 어트리뷰트 값을 가져오기 위해 뭐 get checked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이거랑 비슷하게 is checked와 같은 느낌으로 메소드를 호출하면, 만약에 선택돼 있다면 true, 그렇지 않다면 false를 우리가 최종적으로 얻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느낌의 수식을 가지고 우리는 이 부문을 구성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부문 설명 안 해도 되죠? if 한 다음에 적절하게 탭 키를 치시면 자바 동네에서 이 부문 첫 줄을 적기 위한 괄호까지 완성을 해줄 거예요. 이 괄호 안에다가 만약에 사용자가 쪼꼬 외디오 버튼을 선택한 게 맞다면 까지 구성하면 첫 줄을 완성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중괄호 여기다 골라실 수가 있어요. 괜찮아요? 나쁘지 않죠? 그래서 만약에 쪼꼬를 고른 게 맞다 라면 우리는 칼로리를, 기본 칼로리를 뭐 여러분 자유롭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맥스가 2000이니까 1000 정도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역시나 복사 붙여넣기 하면 되겠죠? 요만큼을 복사해서 쪼꼬에 대해서 하고 바닐라에 대해서 하고 마지막 요거트에 대해서 하도록 구성하면 간단하게 끝날 거예요. 그러면 쪼꼬가 1000이니까 바닐라는 뭐 500으로 가고 요거트는 뭐 200 정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우리가 .xml 파일에서 잘 해놨기 때문에 이 초코를 눌렀다, 바닐라를 눌렀다, 요거트를 눌렀다, 요 세 가지 중에 반드시 단 한 가지만 참이 됩니다. 그죠? 셋 다 참이 아닌 케이스는 배제를 했어요. 맨 처음에 바닐라를 고른 거고, 그 다음에 요 세 개를 하나의 외디오 그룹에 포함을 시켜놨기 때문에 셋 중에 2개 이상의 선택되어 있을 가능성 역시나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간단하게 이렇게만 작성해 두셔도 칼로리는, 기본 칼로리는 1000이거나 또는 500이거나 200 셋 중에 하나만 들어가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외디오 버튼에 대해서는 케어가 끝났어요. 그럼 거기다 토핑을 얹었네 마네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이제 칼로리를 추가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 세 개의 체크박스에 대해서 아까랑 거의 동등한 느낌으로 역시나 일단 선언을 먼저 적고요. 체크박스니까 대문자 C로 시작하는 체크박스하고 CB 언더스코어 뭐였죠? 알몬드였죠. 알몬드. 그래서 find view by id 하고 r.id.cb 언더스코어 하면 목록에 뜨죠. 이렇게 해서 선언 적고 복사 붙여넣기 3번 해서 알몬드랑 바나나랑 그 다음 초코칩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일단 체크박스 3개를 다 찾아오고, 역시나 이번에도 이 부분을 적을 수 있겠죠. 그래서 알몬드를 선택한 게 맞다면 기본 칼로리에 얼마만큼을 추가한다 와 같은 느낌으로 우리가 코드를 적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비슷한 느낌으로 if 한 다음에 대피하고 cb 알몬드를 is checked가 맞다면, 그러면 이번엔 칼로리스 는을 하는 게 아니라 더하기 는 같은 걸 쓸 수 있겠죠. 더하기 는을 본 적 없다면 칼로리스는 칼로리스 더하기, 자, 아몬드를 추가했어요. 몇 칼로리를 얹으면 될까요?
저는 100칼로리를 얹도록 하겠습니다. 밥 반 공기 분량의 아몬드를 토핑으로 추가하도록 할게요. 이걸 이제 복사를 해서 역시나 아몬드에 대해서 하고 바나나에 대해서 하고 초코칩에 대해서 해주면 체크박스 3개에 대한 케어가 끝이 나게 될 겁니다. 바나나는 50칼로리, 초코칩은 200칼로리로 가도록 하죠. 자, 그럼 얘는 이 정도로 된 것 같아요. 좋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뭐가 남았죠? 에디 텍스트가 남았죠? 시럽 양에 해당하는 에디 텍스트 인스턴스를 역시나 찾아서 내가 지정하는 이름에 담아놓기 위한 선언을 적어보도록 합시다. 에디 텍스트죠? 엔터 치고 et 언더스코어 뭐였죠? 시럽 량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find view by id 하고 r.id. et 언더스코어 시럽 양이에요. 자, 체크박스나 라디오 버튼은 사용자가 고르네 만에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is checked만 호출하면 사용자가 구체적으로 그 뷰에 대해서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바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edit 텍스트예요. 사용자는 0을 고를 수도 있고 1을 고를 수도 있고 등등등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edit 텍스트라는 것 자체는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기본적으로는 글자를 입력받기 위한 친구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쓰고 싶은 건 구체적으로 시럽을 몇 밀리리터 숫자의 개념으로 들고 와서 걔를 칼로리스 변수에다 적용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이썬 동네에서도 비슷한 거 하죠. int 괄호 열고 닫고 str 괄호 열고 닫고 하면서 형식을 맞추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자바 동네 조금 더 나가서 안드로이드 동네에서 글자에 해당하는 숫자를 여러분이 어떻게 구해서 쓸 수 있나를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edit 텍스트에 적혀 있는 글자들을 받아오는 건 이전에 해본 적 있죠. 그래서 이름 적고 여기서 이름 적고 점 찍으면 일단은 get text라는 친구가 나오죠. 여기까지 하면 사용자가 200이라고 골랐다. 그럼 200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맞죠? 여기는 조금은 약간은 답정너 동네긴 한데 일단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일단 여기까지는 우리가 배운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우리 손에 지금 3이 있을 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숫자 3을 얻고 싶다. 그런 상황에서는 자바 동네에선 코드를 이런 느낌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대문자 i로 시작하는 인티저라는 형식 이름이 있어요. 이거는 진짜 생 자바에 있는 형식 이름입니다. 점 찍으시면 get integer 또는 parseInt와 같은 느낌의 이런저런 메소드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toString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얘는 내 손에 숫자 3이 있을 때 3 한 글자를 얻기 위한 메소드입니다. 그리고 위에 적혀 있었던 parseInt라는 친구는 얘가 3 한 글자가 내 손에 있을 때 숫자 3을 얻을 수 있는 메소드예요. 근데 제가 지금 살짝 아리까리한 게 parseInt를 쓰면 get integer는 지금 보니까 인티저 형식이군요. 그냥 parseInt라는 친구를 쓰도록 합시다. integer.parseInt라는 친구를 쓰시면 이건 저만 칠게요.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큰 따옴표 3을 집어넣고 호출한다면 내 손에 int 값 3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우리는 지금 3 한 글자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 edit 텍스트에 담겨있는 글자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사용자가 입력한 edit 텍스트로 입력한 글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실험량 int 값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괄호 안에다가 자, 이 부분은 같이 칩시다. 대문자 인티저 한 다음에 점 찍고 parseInt라는 거 호출할 거예요. 근데 뭐를 parse를 할 거냐? 무슨 글자들을 갖고 int 값을 만들 거냐는 et 언더스코어 실험량의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가져와서 여기서 조금 미안한데 여기서 한 번 더 점을 찍으셔야 됩니다. 한 번 더 점을 찍고 toString이라는 메소드가 있어요. 여기까지 여러분이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왜 그런지는 묻지 말아주세요. 지금 시점에 일단은 그래서 텍스트 어트리뷰트 한 다음에 점 찍고 toString까지 입력을 하시면 오류가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자
시럽 1ml에 몇 칼로리인가요? 4칼로리. 그렇게 많아? 그러면 시럽을 500ml를 먹으면 하루 권장량이네요. 반 통을 먹으면 시럽이 그렇게 위험한 액체였군요. 알았어요. 곱하기 4 합시다. 그러면 곱하기 4를 한 거를 칼로리에다 더해주면 되겠죠? 칼로리스에다가 더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칼로리스는 칼로리스 더하기 파스 인트한 거의 4배 세미콜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처음에 0 적혀 있었으니까 0 곱하기 4 하면 0이죠. 0만큼 더해질 거예요. 근데 사용자가 0 말고 10, 100 이런 식으로 입력하면 그만큼 칼로리에 더하게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베이스 적용했어요. 토핑 적용했어요. 시럽량까지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문하면 사용자가 받게 될 아이스크림의 칼로리 값을 정확히 구한 셈이 돼요. 그럼 이제 그렇게 구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거를 보여줘야겠죠, 사용자한테. 우리는 그걸 위해서 지금 프로그레스 바를 준비를 해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괜찮아요? 지금 여기까지 온 거 살짝만 더 훑어볼게요. 자, 라디오 버튼, 체크박스, 에디 텍스트 등등의 뷰를 다 찾아와서 거기 지금 뭐가 적혀있냐, true, false가 적혀있냐, 아니면 뭐 0이 적혀있냐, 300이 적혀있냐 같은 것들을 다 검사를 해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int 값 하나를 계산을 끝냈습니다. 데이터 하나를 완성했어요. 그리고 그 데이터를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그걸 구체적으로 사용자한테 다시 한번 출력을 해서 보여줄 예정입니다. 그러기 위한 뷰로서 우리는 에너지바 하나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마지막 코드를 적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목표는 내 손에 들려있는 칼로리 값을 토대로 프로그레스 바의 내용을 업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프로그레스라는 어트리뷰트 값으로 지정을 해주는 게 목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아까랑 똑같이 일단은 그 프로그레스 바 인스턴스를 파인드 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레스 바 하면 대충 자동 완성될 겁니다. 엔터 치고 pb 언더스코어 칼로리스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찾아오시면 돼요. 그래서 잘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줄 완성하시고, 자, 여기서 이제 get 어쩌구나, is 어쩌고를 하는 게 아니죠. pb 언더스코어 칼로리스 한 다음에 set을 하면 됩니다. 근데 set 뭐를 하냐? set progress를 할 거예요. 지금 보니까 프로그레스를 한 게 되게 많군요. 아무튼 우리는 set progress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산한 칼로리스 값을 int 값을 그 프로그레스 바에 프로그레스 어트리뷰트가 되도록, 우린 지금 만 땅이 2000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계산한 칼로리가 1000이면 절반만큼 차게 보이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사용자한테 보여줄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잠깐 8분 남았어. 아이씨, 급박한데 괜찮아요. 우리가 지금 뷰 짠뜩 추가하고 어떤 뷰를 조작을 했을 때 그때그때마다 프로그레스 바가 변경될 수 있도록 일단 그 중간에 해당하는 데이터 흐름을 연결을 해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구경해보면 알겠지만 완전 대동소이하잖아요. 이게 라디오 버튼이냐, 체크박스냐, 에디 텍스트냐, 뭐 구체적인 이런 뭐 파스 인트니 이런 형식과 관련된 문제 그런 것들 제외하면 우리가 늘 적는 코드는 엔간하면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해서 일단 이제 우리는 요 calculate라는 메서드로 호출하면 지금 현재 시점에 사용자가 어떻게 골라놨는지에 따라 적절한 칼로리 값을 계산하고 그걸 프로그레스 바에 반영하는 것까지 할 수 있게 됐어요. 자, 그럼 이제 남은 건 뭐예요? 데이터 부분은 일단 대충 끝난 것 같아요. 코어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럼 이제 요 calculate를 언제 호출할 거냐? 언제 호출해야 되죠? 라디오 버튼을 눌렀을 때, 체크박스를 눌렀을 때, 그 다음에 edit text 글자를 변경했을 때 호출할 수 있게 이벤트에 대한 이벤트 핸들러를 지정하는 부분만 남았어요. 그래서 잠시 볼게요. 일단 지금 볼게요. 라디오 버튼, 이건 저만 볼게요. 이 라디오 버튼도 역시나 버튼이에요. 버튼의 일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친구도 언클릭이라는
어트리뷰트가 있어요. 체크박스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라디오 버튼이랑 체크박스에 대해서는 onClick 이벤트에 대한 이벤트 핸들러를 지정해주고 클릭을 했을 때 calculate라는 메소드를 호출하도록 만들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바 파일로 다시 돌아가서 보편적인 느낌의 클릭, 언클릭 이벤트에 대한 이벤트 핸들러를 먼저 작성을 하고 가도록 합시다. 지난 시간에 적었던 거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이번에도 한 번만 더 따라서 적어보도록 합시다. 퍼블릭을 적으시고 void를 적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은 뷰 id 한 다음에 언더스코어하고 원클릭 했는데 지금은 그냥 언클릭 정도로만 적어놓고 스타트를 할게요. 그 다음에 얘 인수 하나 받는다 그랬죠. 그래서 대문자 V로 시작하는 뷰 정도 적고 뷰가 선택되어 있는 거 보고 엔터를 치신 다음에 대충 인수 이름은 V 정도로 지정을 해줍시다. 자, 저 V 인수는 안 쓸 거예요. 아무튼 클릭을 하면 우리는 calculate를 호출한다 와 같은 느낌으로 이 이벤트 핸들러 메서드 정의 안에다가는 calculate 호출식만 적고 세미콜론 찍어주시면 완성됩니다. 그래서 라디오 버튼을 누르면 이걸 호출할 거예요. 따라서 칼로리를 계산하고 프로그레스 바에 보여줄 겁니다. 체크박스를 클릭을 했을 때도 동등한 메서드를 호출해서 동등하게 칼로리를 재계산할 겁니다. 와 같은 느낌으로 동작하게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이 이벤트 핸들러 메서드 정의까지 잘 해두셨다면 이제 .xml 파일로 돌아가서 rb 언더스코어 좋고 고르시고 얘의 아쉽게도 이게 커먼 어트리뷰츠에는 들어있지 않아요. 여기에는 안 들어있어서 조금 내려가셔야 됩니다. 또 내려가야 돼. 그래서 LMNO 하면 onClick이 있을 거예요. 여기다가 옆에 있는 세모를 누르시면 지금 main activity.java에 있는 onClick이라는 메서드 이름을 목록에 띄워줄 겁니다. 이거를 넣어주세요. 를 모든 라디오 버튼, 모든 체크박스에 대해서 동등하게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닐라 눌렀을 때도 동일한 메서드, 요거트 눌렀을 때도 동일한 메서드. 그 다음에 edit 텍스트도 역시나 onClick 어트리뷰트가 존재하기는 해요. 근데 edit 텍스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특별하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2분 남았네. 여러분 이거 지금 할까요? 다음 시간에 할까요? 그게 낫겠죠? 알았어요. 자, 일단은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 어디까지 했냐라면 요 onClick이라는 이벤트에 대한 이벤트 핸들러 메소드 정의 적고 체크박스까지 onClick 어트리뷰트 지정해 주는 것까지 했어요.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그럼 과제 넘버 2는 어떡하지? 한 주 연기?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다음 주는 축제잖아요. 근데 다음 주 안 올 사람 손 들어 볼까요? 각자 바쁘면 못 올 수도 있지 뭐. 여기 시끄러울 거 아니야.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이번 첫 세트를 3주 진행한다라고 그냥 쿨하게 가고 축제 갔다 올 친구들 갔다 오고 어차피 여기 앞에 막 주점 열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쿵짝쿵짝 할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조금 더 여유 있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오늘은 집에 갑시다. 그러면 이대로 꺼면 다음 시간에 다시 열면 그대로 나오죠? 궁금한 거 있는 친구들은 물어보시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가도록 합시다. 과제는 기한을 한 주 연장을 할게요. 다음 주에 출제하는 거로.